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11월 미국 CPI 발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FTX에 대한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11월 CPI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어제 발표된 직후 콘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때 같으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낮게 하회를 하게 되면 리플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큼 급등하곤 했었는데요. 이번 CPI 발표는 살짝 급등하는 듯 하다가 바로 소화 매물이 나오면서 현재 약 510원을 살짝 웃도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때마침 터져나온 사실일지 아닐지 모를 바이낸스 이슈도 투자자분들을 더욱 위축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소셜미디어 메시지 가운데 바이낸스 퍼드, 바이낸스 관련자들 기소 가능성 혹은 지급준비금 증명 등과 같은 관련된 메시지 비중이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 관련 메시지 비중 0.43%와 비교해보면 FTX 발 이슈의 충격으로부터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현재 투자자분들의 공포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이번 주에 있을 본 게임과 같은 FOMC 금리 발표 및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어쨌든 남은 50%의 불확실성이 해결이 된다면 리플 가격의 향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에 대한 불확실성만 거치면 될 것 같은데요. 리플과 SEC 소송 720일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만 같은 이 소송의 결말을 앞두고 바이낸스 이슈도 잠잠해지고 그리고 FOMC에서 좋은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FTX에 대한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결국 FTX 전 CEO는 바하마에서 체포됨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현재 FTX CEO 존 레인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것이 SEC 게리 겐실러는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요. 대신 청문회가 있는 날 미국 뉴욕 검찰, CFTC 그리고 SEC가 각각 고객과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사기, 상품법 위반, 증권법 위반, 자금 세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혐의 8개 혐의를 가지고 샘 뱅크먼을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문서는 오직 14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14장만 가지고도 기소할 정도로 범죄 행위가 막강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14장으로는 지나치게 성급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지는 모르나 어쨌든 SEC는 샘 뱅크먼을 기소했기 때문에 굳이 FTX 사태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SEC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소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청문회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몇몇 의원들은 게리 겐실러는 FTX가 처음부터 사기를 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FTX에만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샘 뱅크먼과 더 많은 회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는 날 FTX 샘 뱅크먼에 대한 기소를 택한 SEC는 샘 뱅크먼 기소권에 대해서 현재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 SEC의 선임 변호사가 리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텐데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FTX 투자로 돈 잃은 투자자들의 세금이 결국 샘 뱅크먼 기소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형국이라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SEC 예산을 깎던지 정확히 할 일을 못하는 겐실러를 사임시키던지 참 뒤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이 막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당 SEC의 샘 뱅크먼 기소권에 대해서 들어온 소식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일단 형사사건이 시작이 되면 SEC의 고소는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이 마무리가 다 되면 샘 뱅크먼은 SEC와 합의를 하고 겐실러는 다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고로 SEC는 샘 뱅크먼의 가장 작은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식적인 고소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 홀더분들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SEC는 고소장에서 샘 뱅크먼이 2019년 5월 이후
수년에 걸쳐 약 90만 명의 미국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계획했고 알라메다 리서치 또한 FTX 고객 자산을 유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플 XRP 홀더들은 샘 뱅크먼이 FTX의 대차 대조표 구멍을 메우고 거래소와 알라메다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유동성이 전혀 없는 토큰인 FTT다. 토큰은 거래소 밖에서는 유용성이 거의 없었다. FTX와 알라메다가 가장 큰 보유자였고 결과적으로 FTT의 거래량의 대부분은 FTX와 알라메다에서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샘 뱅크먼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SEC는 XRP가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실행되고 여러 사용 사례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해서 소송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EC가 리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21년 초인데요. FTX가 SEC에 의하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2019년 5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3년 동안 SEC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참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FTX발 이슈가 SEC의 권한을 막강하게 하는 것은 아닐지 솔직히 우려가 됩니다. SEC 집행국장에 따르면 SEC가 미등록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SEC가 정보기관인 만큼 정부와 유착해서 SEC의 현재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막대한 권력을 쟁취하는 스토리로 결론이 규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CFTC의 샘 뱅크먼 기소건도 현재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CFTC의 FTX와 샘 뱅크먼의 고소장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소장의 여러 내용 중에서 CFTC가 FTX 운영 관련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보시면 FTX 고객들이 맡겨둔 법정 통화를 포함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상품은 거래 및 커스터디에 활용된다라고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만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한 CFTC 의장의 말과 완전히 다른 내용인데요. 고소장에서는 FTX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부분의 시간들이 이더리움의 작업 증명일 때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적은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더리움이 지분 증명이 된 현재 와서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면 리플도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이 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